정치는요. 배신을 먹고 삽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오는 그 배신이 아니고 정치의 배신은 좀 결이 다른 것이죠. 세력의 교체가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이 물어나게 되면 뒷권력이 항상 그것을 포스트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치의 배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들이 참 재밌는데요. 김동연 지사가 저렇게 이제 포커싱을 받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절대 반지를 차지하는 스타트 라인에 가장 유리한 점에 있다. 절대 반지는요. 이재명 대표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거리 상태가 현실화가 됐을 때 그 당시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한테 당원들이 주는 절대 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김동연 지사가 지금 광역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들 눈에 먼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불과 100일 전에 당원들의 선택을 한번 전국적인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쟁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가서 그 당원들의 표심, 상황을 보고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정이 되는 거지. 지금 뭐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문객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 아니야? 기자들이 보고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대권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직접 들으셨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런 사진도 좀 같이 실렸죠. 김동연 지사와 친명계의 대표적인 주자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두 손을 꼭 맞잡고 상당히 얼굴도 가까워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의 사진이 같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최민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최민희 의원도 역시나 대표적인 친명이죠. 김동연 지사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은 윤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데 진심 전력을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김동연 지사, 지금은 그런 거 논의할 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정 의원님, 언제가 논의할 때입니까? 저 경기도지사 임기가 2년 정도 남았고 그리고 임기 2년에 이재명 대표도 대표로서 임기가 100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저 얘기할 때는 2년 뒤가 되겠죠. 그리고 다들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지만은 뭐 당내 소중한 자원이시고 그렇지만 이제 단체장으로서 김동연 지사가 지금 당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없고 지금은 일단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당장 무슨 뭐 플랜 B라든지 뭐 대안으로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3개인 뭐 3총 얘기를 하셨지만은 다들 지금 그 원내 의사결정 구조에 지금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체제가 나온 2기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도 아닌 지금 원외 인사분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거는 당장 지금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김, 뭐 3김에 더해서 3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2기가 시작된 지 100일 남짓인데 지금 이들이 이 어떤 당무나 당의 어떤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2년 임기가 다 끝난 다음 그쯤 가서야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원래부터 3김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뭐 지금 말씀하신 상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그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명계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신친명 중에 한 사람이 나갈 수도 있다. 그거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조홍천 의원의 얘기입니다. 조홍천 의원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설혹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이재명의 점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처음부터 구도 자체가 이 이재명 아닌 비이재명 바깥으로 나뉜 3김 중에 하나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상희 의원님, 아까 제가 잠깐 김동연 이 지사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김동연 지사가 점이 찍히는 건가라는 생각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김으로 거론된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는요. 배신을 먹고 삽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오는 그 배신이 아니고 정치의 배신은 좀 결이 다른 것이죠. 세력의 교체가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이 물어나게 되면 뒷권력이 항상 그것을 포스트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치의 배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들이 참 재밌는데요. 김동연 지사가 저렇게 이제 포커싱을 받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절대 반지를 차지하는 스타트 라인에 가장 유리한 점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절대 반지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약점이자 단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개딸들의 그 팬덤을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동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을 구하고 이재명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부지부식간에 지지층한테 그것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지금 뭐 삼김삼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중에 가장 절대 반지의 현재로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김동연 지사 아니겠느냐. 점 찍힐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동연 지사가 점이면 사실 뭐 정청래 의원이나 아니면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는 정 의원님 거기가 점이면 여기는 문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반지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절대 반지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고 절대 반지는요 이재명 대표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거리 상태가 현실화가 됐을 때 그 당시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한테 당원들이 주는 절대 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김동연 지사가 지금 광역 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광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들 눈에 먼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불과 100일 전에 당원들의 선택을 한번 전국적인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쟁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가서 그 당원들의 표심 상황을 보고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점 찍는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그 당 논리에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절대 반지는 맞지만 이 절대 반지는 당원이 주고 국민이 주는 건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점을 찍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제가 제2의 이재명입니다 하고 점 찍고 나온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또 한 번 당원이나 국민들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과연 점 찍은 사람은 누가 될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관심이 그쪽으로 살짝 또 눈길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오늘 한국일보 3면에 정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쪽에는 비명 죽일 것 겁박, 한쪽엔 이재명 구하기 막말이에요. 겁박, 막말, 라임이죠. 네. 이재명 구하기 막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기사 볼까요? 야 최고위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 판결 성토라는 거죠. 당내 역풍 우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 의원님 서울대 법대 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라고 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재판부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서울법대 안 나온 재판부는 또 안 나와서 또 기분이 나쁘고 여러모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괜찮은 발언인 것 같습니까? 그 공개된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과도한 유추 해석에 기반이 된 좀 판결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판사는 법관은 뭐 판결문으로서만 얘기를 한다는 취지의 의미가 네. 공개된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허용된다는 의미도 있고 다만 인신공격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의 저 얘기는 판결문만 봐서는 그 과도한 유추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문만 놓고 봐서는 사실상 제대로 왜 유죄인지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비판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다만 인신공격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이 발언 자체는 판결문을 토대로 한 얘기다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발언이 좀 세죠. 사법 살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람 죽이겠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죽인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지금 나와요. 지금 방송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말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정성호 의원한테 혹시 판사 탄핵 가시나요? 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혹시 판사 탄핵이나 뭐 이런 움직임으로 가나요? 아, 그거 얘기할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탄핵 사유도 안 될 뿐더러 아하. 개인적으로 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는 뭐 비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야말로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판사 탄핵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유 이거 말이 안 되죠. 탄핵 사유도 안 돼요. 판사에 대한 비난 비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네. 판사 탄핵 사실 이거는 또 정성호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판사 탄핵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의 저 의견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뭐 역사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판결이라는 표현을 이제 지도부에서 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몇 개월 뒤에 2심 판결이 선고가 돼서 1심 판결이 뒤집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심 그 상권 분립하에 또 3심제 하에서 2심 판결,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이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실하게 심리에 임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섣부르게 판사 탄핵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국가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전제에 깔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100%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표현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 얘기는 뭐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의 얘기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희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사 탄핵을 안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증거 법리에 대해서 그 법리에 따라서 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성호 의원의 얘기는 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이 극단적인 것이 과연 부정적으로 할 것이냐 절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규칙이 맡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가 반민주의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 이 판결이 시사하는 점이 한국 민주주의가 걸려있는 부분이고요. 국민 주권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판사가 이 부분을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했냐 그러면 선거의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국민 주권이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와 소위 말하면 협잡을 해서 만들어진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국민 주권에 대한 무서운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야말로 물론 뭐 시공학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판사와 협작을 했다거나 또 국민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오도되고 있고 잘못 악용이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이 판결에 대한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